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일 오전 12시 50분입니다. 낮에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녹음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어제는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지금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중국의 CATL은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규모 태양광 산업에 투자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그때 공화당이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폭적으로 줄일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장이 급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금 남은 현금으로 XOXL을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7.6달러에 140주 정도를 마지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주가는 떨어졌고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이 있어가지고 어제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8%고요. 보유 수량은 1666주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XOXL은 10년 동안 10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5년까지만이라도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5%고요. 근래의 주가는 변동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개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서 소폭 상승했고요. 장 증시 초반에는 많이 상승했으나 막장에 이르러서는 주가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 후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을지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마도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19일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후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일간 일론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19일까지 주식 매도가 금지됐다. 테슬라가 19일 발표할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이 부진하다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머스크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다. 일론 머스크로서는 어떻게든 3분기 실적은 이쁘게 내놓아야 할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발표하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넷플릭스가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영우 수리남 K컨텐츠가 넷플릭스의 실적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영우 프로그램은 참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죠? 기사 내용은요. 넷플릭스가 3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 서프라이즈에 기록한 배경에는 K콘텐츠의 힘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당 당기순이익은 월가의 전망치였던 2.13달러를 45% 웃돈 3.1달러를 기록했다. 3분기 호실적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역대 가장 많은 시청률을 기록한 콘텐츠에 포함됐다. 우영우는 비영어 시리즈 부분에서 28개국 1위에 올랐고 4억 2백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해 4주간 역대 6번째로 많이 시청한 비영어 시리즈가 되었다고 밝혔다. 저도 우영우 변호사를 재미있게 봤는데요. K 콘텐츠가 나날이 세계적인 위상을 더해가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요.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표가 연일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베어마켓 랠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네익 최고 투자자는 기업들이 호실적과 함께 감해도됐다는 심리가 이번 단기 반등의 배경이라며 연말까지 증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고요. 스위스계의 투자은행인 USB의 책임자는 약세장 랠리라고 생각하지만 수주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 반등이 원래 이달 하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빨랐다고 말했답니다. 캐신 책임자는 이번 랠리가 며칠 더 계속된다면 증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답니다. 조시 브라운 자산운용 창업자는 매수 시점에 고민하지 말라며 뭘 살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답니다.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화당이 선거에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축소할 것 같아요. 공화당의 메카시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 없고 백지 수표 역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이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훨씬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 같아요. 요즘 차이나 전기차가 그래프가 약간 지지부진한데요.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적으로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단기 이평선이 다 모여 있고요.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지면서 지루한 행보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 보자고요. 다음은 CATL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CATL이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과 계약을 했답니다. 기사 내용은요,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심화 속에서도 최근 미국 업체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CATL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재생에너지회사 프리머지와 미국 최대 태양에너지 저장시설 중 하나인 제미나이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CATL은 1416메가와트시 저장 용량 규모의 프로젝트는 기록적인 태양광 프로젝트라며, 프리머지의 야외 액냉식 배터리 저장 시스템인 에너원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머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1조 7천억 원 투자를 바탕으로 라스베가스 외곽에서 운영될 제미나이 프로젝트는 완공되면 40만 가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력기를 생산할 전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CATL이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상관없이 한 달 내 미국 기업과 두 번째 공급 합의를 했다고 밝혔답니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냉전 중이지만 CATL의 성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차이나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반면 주가는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조금 더 참아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